자, 이번 시간에 2023년도 4월 8일 시행된 국가직 응용역학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문제가 그렇게 난도가 높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계산량이 좀 많을 수도 있고요. 개념 정리만 잘 돼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1번 문제, 기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우리 교재 10장에 기둥에 있는 내용. 질문 보시면 1번, 기둥이란 축방향 압축력을 주로 받는 부재이며 장주의 경우에는 좌굴파기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짧으면 파쇄, 길면 버클링, 좌굴이 생깁니다. 2번, 장주는 기둥의 단면 도심축 방향으로 인장력을 받아 좌굴 파괴되는 기둥이다. 첫 번째 1번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둥은 축방향 압축에 저항하는 부재다 그랬는데 인장력을 받아 좌굴된다? 엉터리죠. 그래서 2번 지문에 인장력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압축력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기둥은 압축제죠. 그래서 도심축 방향으로 압축력을 받아 좌굴 파괴되는 기둥. 그 기둥 하면은 축방향 압축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동일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부정형 차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 교재 2장 구조물 개론에서 차수 세는 거 일러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형 차수는 n값. 일단 구조물 주어진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별거 없죠. 단부는 하나는 힌지고 하나는 롤러입니다. 그리고 내부 힌지가 사이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재와 부재가 만나 있는 절전부는 말이 없어도 전부 다 내부 힌지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재가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네요. 일단 차수 세는 문제니까 일반식을 고려하게 되면 두 번째 일반식은 강절점 해체 숫자 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형 차수는 RMS-2P. 부재 숫자, 반력 숫자 세게 되면은 셋. 힌지부에 둘. 여기 롤러에 하나. 총 3개의 반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먼저 세라 그랬죠. 절점수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절점 셌으면 절점과 절점 사이를 직선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크로스 되는 부재까지. 강접합은 셀 거 없죠. 0이잖아. 모든 절정부가 전부 다 내부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 고려하게 되면은 16개에서 14개 빼면 2개 남네. 2차 부정전 이렇게 세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은 답 2번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세면 제일 빠르고, 트러스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고려도 좋다. 항상 기본 트러스는 외적으로 정정이라고 전제하면 삼각형만 구성이 되면 바로 정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관계식이 계속 0을 만족하니까. 보시면 여기 반력이 3개죠. 부재가 3개. 강접합 없습니다. 절점은 3개. 얘가 0이에요. 만약에 삼각형만 구성이 된다라고 치면 항상 부재가 2개, 절점이 하나 늘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반력은 변화가 없고요. 부재 숫자가 5개가 되었어요. 강접합은 영원히 제로니까 얘는 볼 거 없고, 점 하나 늘어났고 제로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치면 부재가 2개 늘어나고 점이 하나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점은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럼 그러한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치면 얘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조물 갖다 먼저 여기 직선제 하나 깔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외쪽으로는 정점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요 절점에서부터 부재를 갖다가 쭉 삼각형을 갖다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부재가 하나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삼각형들 취하고 있죠. 여기에 부재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부재 두 개 절점 하나. 여기에서도 계속 형태가 삼각형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삼각형. 여기서도 삼각형이 계속 구성이 돼요. 여기 직선제가 또 하나 올라가야 되지. 여기 또 삼각형 계속 구성이 되고. 이 형태만 보더라도 이미 얘가 지금 정정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부재가 지금 몇 개가 추가가 되고 있다. 없어도 되는 이 크로스 되는 이 대각 부재가 항상 대각 부재가 이응의 부재로 세시면 돼요. 이 대각 부재가 없어도 정정인데 요것만큼 부재가 두 개가 많아서 2차 부정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이 구성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뭔가 대각선 부재가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시게 되면 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묘사한 것만큼이 바로 부정형 차수라고 하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기본식을 갖다 적용하시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해결은 가능할 테니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트러스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치면 보는 순간에 이 대각 부재를 없애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형태 자체가 바로 정정 형태가 됩니다. 보시면 외쪽으로는 흰질 올라오니까 정정이고 계속 부재가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자체가 정정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 부재 두 가지 들어가는 것만큼이 부정형 차수라고 쉽게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학 문제는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관계는 없는데 알면 아는 만큼 빨리 풀리게 되고요. 모르면 모르는 만큼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데 해결은 가능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3번 9장에서 공부한 보의 응력에 대한 관계들. 일단 부재를 조금 두툼하게 그려두었습니다. 단면은 직사각형이라고 미리 얘기했고 여기 뭐 도심축이 하나 있겠지. 하중은 총 지간이 L인데 4분의 1점에 집중하중이 두 개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하중이 얘가 P. 구간 길이는 뭐 이와 같다. 중앙은 뭐 2분의 1이 돼야 되겠는데 다 4분의 L, 4분의 L. 단면 치수는 이와 같고 자, 몇 개의 절점을 정해주고 그 절점의 응력 상태를 갖다가 제대로 묘사한 걸 찾아라. 그게 문제죠. 절점이 지금 총 4개를 갖다가 정해두었는데 A점이 여기 하나 있고 편의상 이 하중 지하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재를 한번 나눠서 볼게요. A점은 하중 지하점 좌측에 여기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A점. 그리고 B점이 여기 하단. 여기 센터 라인이 여기 하나 있다라고 치면 여기가 B점의 위치. C점은 여기 중립축. 그 다음 D점은 여기 연단, 하단입니다. 이렇게 네 절점에 대해서 응력 상태를 묘사를 하고 틀린 걸 찾아라 는 게 문제 물음입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전단력도와 모멘트도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구조물 갖다 미리 하나 나타내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형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단면 위치에 대해서 전단 응력도와 모멘트, BMD를 갖다 그 전단 응력과 휘 응력에 대한 어떤 분포도를 표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직선제가 이렇게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첫 번째는 먼저 휘 응력도부터. 여기는 전단 응력도.
그럼 머릿속으로 휘응력도 그리려고 하면은 모멘트도가 머릿속에 대충 그려져야 되겠죠. 모멘트도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 지금 구조물이 대칭 형태니까 여기 발령만 고려하게 되면 얘가 P입니다. 여기도 P. 바로 취해보게 되면은 여기 모멘트도가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미리 제가 BMG를 갖다가 노란색으로 묘사를 할게요. 하면 여기 전단력도부터 먼저 나타내야 될까? 전단력도는 이렇게 올라가서 쭉 여기 와서 다시 내려오고 하중 변화 없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전단력도. 그럼 모멘트도는 이렇게 상수값으로 일정하게 변화 없어야 되고 다운되고. 물론 뭐 시간이 지금 3분의 1은 아니지만 여기 하중과 하중 사이 이 대칭이 되는 위치에서는 전 구간에 전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멘트는 전부 다 플러스 모멘트. 즉 상단은 압축을 받게 되고 하단은 인장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모멘트는 4분의 P를. 여기 전단력은 P가 돼야 되겠죠. 지금 두 가지를 겹쳐 그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A점이 있는 이 절점 위치에서의 응력 분포도를 나타내 보게 되면 여기는 모멘트 값이 존재합니다. 고로 휘응력 분포도가 이와 같이 구성이 돼야 돼요. 여기는 압축, 여기는 인장입니다. 여기 B점의 위치에서도 선이 참 그렇다. 여기에서도 여기 중앙. 그래서 이 A점이 있는 위치에서는 모멘트가 존재하니까 휘응력도도 존재합니다. 여기 전단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이 전단력이 상하는 만큼의 응력 분포도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A점의 위치는 중립적 상단이니까 그 위치에서는 여기 압축 응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축 방향이죠. 물론 위치마다 다른 휨 응력이 휨 압축인데 축 방향 압축. 전단 응력도 요것만큼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B점의 위치에서는 모멘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응력 분포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연단에서 얘보다 얘가 조금 더 크겠죠. 모멘트가 2배 클 테니까 압축, 인장. B점 위치가 하단이니까 이 위치에서 응력이 바로 얘가 시그마 A라고 두면 얘가 플러스 값으로 시그마 B라고 둘 수가 있어요. 넘어가 버렸다. 여기 또 표현해야 되는데. 이 길이값만큼이 A점의 전단 응력이죠. 타우 A. 역시 여기서는 전단력도가 구성이 안 됩니다. 전단력이 제로니까. 그래서 어느 위치가 되었든지 응력 분포는 다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중앙 위치에서는 단면 두 개가 있네요. 여기서는 모멘트 값이 존재하니까 얘와 똑같은 응력 분포도가 유발됩니다. 이때 C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C점에서는 Y가 제로니까 휘응력이 없어요. 연단에서 얘가 최대값으로 이 길이값만큼 자체가 바로 시그마 D가 됩니다. 전단력은 여기 존재하지 않으니까 역시 이 위치에서는 전단 응력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A점에서만 전단 응력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고 B점, C점, D점은 전단 응력이 다 없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전단 응력이 다 제로입니다. 이 위치죠. 타우 B 제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C점, 타우 C 제로. 이 절점에서 타우 D도 제로. 그래서 이 절점의 응력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수직 응력 있고요. 압축이죠. 색깔을 좀 바꾸어서. 전단 응력도 요것만큼 존재합니다. 여기서 전단력 분포도는 여기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띄우뚱하게 평행사변형이 돼야 될 테니까 이렇게 응력 분포가 유발돼야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겠죠. 여기 B점에서는 B점 보시면 여기 응력 크기가 존재하네. 인장이 돼야 되겠다. 전단 응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B, C, D는 전부 전단 응력이 고려되어지면 안 돼요. C점의 위치에서는 중립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휘응력이 제로입니다. Y가 0이니까. 모멘트는 있다 하더라도. 또한 전단 응력도 여기에서는 전단력이 없기 때문에 C점에서는 Y가 0이니까 그리고 전단 응력은 전단력이 없기 때문에 C점은 응력 상태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갖다 받고 있지 않아요. D점의 위치에서는 휘묵력이 인장으로 걸리게 되고 최대값이겠지. 그리고 전단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하고 D하고는 형태가 인장력만 있는데 얘보단 얘가 좀 크겠지. A점은 축방향 압축, 힘 압축과 전단이 다 있고 C점은 아무런 응력이 없어야 되는데 보기 보시면 A번, B번, D번은 똑같이 맞게 되어 있는데요. C번은 전단 응력만 있다고 했는데 이 절점은 전단력이 없기 때문에 전단 응력도 없고 중립축이기 때문에 Y가 없기 때문에 휘묵력도 없는 아무런 응력이 표현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보기 보시게 되면 C점의 형태가 전단 응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묘사가 돼야 되는데 전단 응력 표현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번, 보기 얘가 2번, 얘가 3번, 4번인데 1번, 2번, 4번은 응력 분포가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에 C점은 응력 표현이 안 돼야 되는데 전단 응력이 묘사가 된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요소 몇 가지 정해주고 나서 응력 분포도 잘못된 걸 찾아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단력도와 모멘트도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응력은 분자의 휘묵력이라고 치면 I분의 MY, 전단응력은 IB분의 SG. 그래서 단면 형태가 위치에 따라서 변화 없는 등단면 부재이고 사각형 단면 모양의 형태라고 치면 분모는 신경 쓸 거 없죠. 그래서 분자에 주어져 있는 여기 모멘트라든지 Y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변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력을 표현해 주게 되는 모멘트와 전단력은 X라고 하는 변수가 정해져야 해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 Y라든지 1차 모멘트는 전부 Y라고 하는 변수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의 변수라도 0이 되면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B점과 C점, D점은 전단력이 없는 이유가 전부 여기 전단력이 없는 구간이 놓여져 있죠. 하중과 하중 지하점 사이니까. 그리고 수직응력은 중립축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모멘트는 존재하고 중립축만 아니면 Y값과 모멘트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쉼 인장응력은 존재합니다. 중립축 하단이니까. 그런데 C점은 모멘트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립축이기 때문에 Y가 없어서 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점의 응력은 Y가 0이라서 휘묵력 0, 전단력이 없기 때문에 전단력도 0, 모든 응력이 0인 형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단력도 모멘트도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A점은 모든 응력이 있겠구나. 휘묵력과 전단응력이. 그 다음에 여기 B, C, D에 대해서는 전단응력은 없고 휘묵력은 위치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멘트 값이 상수죠. 어떤 그런 관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보는 순간 그냥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4번. 헷갈리게 하려고 구조물을 갖다, 그림을 갖다 좀 돌려놨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항상 이런 축에 대해서 조금 강한데 이렇게 비스듬한 축을 주게 되면은 그냥 돌려서 보시면 돼요. 그럼 요소가 지금 이 축에 대해 가지고 요소가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관계 없습니다. 이런 축 방향에 대해서 경사도 필요 없어요. 전부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값들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그냥 가령 얘를 그냥 X축으로 두죠. 얘를 X'축으로 두죠. 세트한 만큼 돌아가. 근데 이 상태 자체가 어떻다? 전단응력이 없어요. 이 상태가 지금 주응력 상태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가 지금 35, 얘가 지금 75랍니다. 얘를 갖다 굳이 이 축에 대해서 볼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가 X'축이라고 두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응력이 이렇게. 그럼 시그마 X'으로 두든, X로 되어 있든, X'으로 되어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X하고 Y가 90도 관계만 유지가 되면 되니까. 그럼 얘가 지금 75고, 얘가 35고. 정확하게 얘가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고요. 압축이니까. 얘는 인장이니까 플러스 값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가 전단응력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 상태가 바로 뭐다? 주응력 상태예요. 주응력 상태면 모아원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이쪽을 시그마로 두든 타고로 두든 내려가는 쪽으로 두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X단면은 전단응력이 없으니까 이 X단면 여기 Y단면인데 Y축을 자르는 각 단면에 전단력이 없으니까 요 값이 시그마 X 프라임이니까 시그마 축에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시그마 y 프라임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75고 얘가 마이너스 35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주응력 상태니까 두 주응력의 거리차가 바로 뭐가 된다? 모아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결국 요 값의 절반 크기만큼이 모아원의 반지름이 돼요. 그럼 얘를 지름으로 가져가는 원을 하나 그리게 되면 얘가 모아서 그리게 되죠. 그럼 최대 전다 능력과 구해라 그랬으니까 요 두 놈의 길이 차의 절반이 바로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주응력 상태가 되게 되면은 볼 거 없죠. 항상 최대 전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응력 상태일 때에는 2분의 시그마 맥시멈 마 시그마 미니멈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최대 전달력 구하는 모아원의 그 반지름을 구하는 식을 쓴다 하더라도 타우 맥시멈 구하는 식이 어차피 루트 2분의 시그마 x만 시그마 y 전체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 제곱이 되게 되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어차피 얘 제곱에 루트 벗겨버리면 이 형태로 다시 환원이 돼요. 그래서 보는 순간 기울어진 거 필요 없이 요 응력 상태가 주응력 상태구나 하는 걸 보시고 바로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만큼을 결정 지어버리면 그게 바로 답이 됩니다. 55. 너무 쉽지 않아요? 8장에서 공부한 상태. 그래서 최대 전단위가 구하기. 돌아간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 주어진 상태가 바로 주응력 상태구나.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차이가 모아원의 지름이 될 테니까 그 차이의 절반을 취해주면 된다. 얘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결국 요 길이 값은 11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주응력 상태라는 게 보여야 되고 주응력이 되면 최대 수직력과 최소 수직력의 차이 값의 절반을 모아원의 반지름으로 가져가면 된다.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했던 것들. 뭐 암산. 5번이 조금 까탈스러울 수 있다.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5번 문제는 우리 1장의 예제 문제 중에 10번 문제인가? 3차원 공간에서의 모멘트 값 구하는 관계인데요. 그 화살표의 방향은 볼 거 없고 거기 좌표점의 위치만을 갖다 명확히 합니다. X, Y, 여기가 G 방향. 여기 A점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가 모멘트 계산을 할 때 중심점의 위치입니다. 요놈의 좌표값이 4,0-3이 됩니다. 그리고 B점의 위치가 여기 또 다른 데 하나 있어요. 요 위치가 6,0-5. 여기에서 하중을 갖다가 C점을 향해 가지고 하중을 배치했습니다. 그 위치가 여기에요. X가 제로니까 여기 어딘가 요 YG 플랜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위치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절점이 C점으로 0,-8, 5.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모멘트 중심으로 하고 하중은 B점에서 C점을 향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힘 F가 일으키는 A점에 대한 모멘트 크기를 구해라 하는 것이 문제 물음입니다. 그럼 항상 여기가 고정되었다 생각하면 이 힘까지 이르는 연직거리, 여기가 거리 R이 돼야 될 텐데 힘 곱하기 거리하면 모멘트가 됩니다. 근데 3차원 공간에서 하중의 크기라든지 물론 하중 크기는 지금 문제에서 10이라고 줬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계산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안 준다. 여기 모멘트 거리를 공간상에서 이걸 길이 계산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그 얘를 갖다가 따로따로 보기도 보시면 X축에 대한 회전력, Y축에 대한 회전력, G축에 대한 회전력으로 따로따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각각 얘들을 갖다가 모멘트 중심까지, 요 하중까지 이르는 중심에서부터 하중까지 이르는 연직거리에 대한 여기 거리 벡터하고 힘 벡터만 결정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모멘트 중심의 위치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끌어간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즉, 여기 주어진 모든 값들을 갖다가 얘가 0,0,0이 된다라고 치면 X값은 4를 빼주고 G값은 3을 더해준 형태를 취하게 되면 B점, C점까지 어떤 좌표값도 다 바뀌게 됩니다. 제 말은 좌표축을 갖다가 원점을 이 위치로 옮기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가 중심의 위치니까
여기 하중의 작용점에서 종점까지 힘의 관계로부터 요 힘의 거리 벡터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고려할 건데,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요 거리 벡터는 A점에서, 요건 우리끼리 표현인데, A점에서 요 B점에서 시작점, 끝나는 점 생각하시게 되면 항상 끝나는 점에서 시작점을 빼버리면 돼요. 고로 여기를 갖다가 0,0,0으로 바꾼다라고 치면 얘 4를 빼주면 제로, 얘는 3을 더해주면 제로가 되죠. 똑같이 여기도 4를 빼주게 되면 얘가 2가 되고, 얘는 그냥 0이 되면 되고, 얘는 3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얘가 바로 거리 벡터가 돼요. 얘가 5가 맞습니까? 6, 이게 그냥 플러스 5네. 제가 요 값을 잘못 썼는 것 같다. 5, 마이너스 5네. 그럼 여기다 3을 더해주면 0이 되는 것처럼 요 값을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도 4를, 여기서는 3을 더해주게 되면 얘가 2가 되고, 얘는 그냥 0이니까 필요 없고요. 이게 8이 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 거리 벡터와 힘 벡터 관계를 갖다가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요 생각을 갖다가 요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항상 종점에서 시작점, 얘를 제로 포인트로 옮겼다라고 치면 요 B점에서 요 A점의 값을 다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 벡터는 머릿속으로 B 빼기 A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6에서 4를 빼면 2, X 방향에 대한 거리 벡터입니다. 0에서 0 빼주면 어차피 0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에서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5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갖추시면 돼요. G 방향에 대한 거리 벡터입니다. 힘 벡터 똑같이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 여기가 터미널 포인트니까 항상 C점에서 얘처럼, 요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C 좌표점에서 B 좌표점을 빼버리면 힘에 작용하는 어떤 힘 벡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0에서 6 빼면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8에서 0을 빼버리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 8, 그리고 5에서 5를 빼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X방향, Y방향, G방향에 대한 IJK는 전부 단위 벡터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가 바로 요 R이라고 하는 모멘트 중심에서 힘의 위치까지 연직거리를 나타내주는 거리 벡터. 얘가 힘 벡터입니다. 방향을 다 나타낸 겁니다. 요 값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 힘이 요 점에 대해서 일으키는 모멘트는 항상 거리 벡터 먼저 써주시고요. 크로스 프로덕트, 힘 벡터를 묘사해 주시면 돼요. 얘를 행렬 형태로 디터미넌트 계산을 할 건데, 여기에는 단위 벡터들 먼저 다 써주시고, I, J, K. 그리고 항상 여기에는 거리 벡터를 먼저 써줍니다. 여기, 그리고 힘 벡터를 나중에 써주셔야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2, 0, 8. 그리고 힘 벡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0이 됩니다. 그나마 0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x3 매트릭스의 요놈 디터미넌트 구하는데 얘를 2x2 매트릭스로 고려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 첫 번째 행에 있는 첫 번째 열에 있는 I 값을 기준 잡게 되면은 항상 요 놈을 갖다가 기준 잡게 되면은 이걸 뭐 리듀스 매트릭스라고 감차 행렬을 하는데, 요 놈의 행과 열을 갖다가 얘가 1행 1열의 놈이죠. 그러면 1행 1열에 있는 요소를 다 제외하면은 얘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 마이너스 i라고 두고요. 마이너스 1에 요 놈이 위치한 행과 열, 요 놈 마이너스 1에 행과 열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놈만 나타내게 되면 0, 8, 마이너스 8, 제로가 돼요. 2x2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참고로
가령 뭐 요런 놈에 대한 관계에 디터미넌트 구한다라고 치면 요 대각행렬 곱해주고 이 대각행렬 곱한 것을 대각요소 곱해준 것을 빼버리면 되죠. 요게 이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겁니다. 이쪽 거 곱하고 이쪽 거 곱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J에 대해 가지고 고려한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지금 3x3 매트릭스는 2x2 매트릭스가 3개가 되는 겁니다. 얘는 1행 2열이죠. 1행 2열. 그럼 요 놈을 제외한 행과 열을 다 무시해버리게 되면 요렇게 2x2 매트릭스 남게 됩니다. 더하기 J, Y 방향에 대한 모멘트, Y축을 휘어감는 모멘트, 마이너스 1에 행과 열을 요 마이너스 1에 대한 지수로 나타내 주시면 남는 것은 여기 2, 8, 마이너스 6, 제로가 남습니다. 끝으로 요 K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면 얘는 1행 3열에 있죠. 1행과 3열을 제외하게 되면 얘만 남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3x3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는 2x2 매트릭스 3개를 갖다가 합해버리면 됩니다. K, G축을 휘어감는 모멘트란 뜻이고 마이너스 1, 지수가 행과 열을 더한 값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남는 것은 2,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그래서 3x3 매트릭스 계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2x2 매트릭스 3개를 연산합니다. 그러면 얘가 그냥 얘는 1이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는 다시 마이너스 1의 4승이니까 역시 그냥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I 벡터 써주시면 되고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쪽 대각행렬 곱하면 제로 되고요.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88, 64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것도 색깔대로 갈까? 마이너스 J 이쪽 대각행렬 제로고요. 마이너스 요놈 대각행렬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의 4승이니까 그냥 1이죠. 플러스 K 이쪽 대각행렬 마이너스 16 그리고 제로입니다. 얘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4 X축을 휘어감는 모멘트는 64라는 얘기고 Y축을 휘어감는 모멘트는 마이너스가 무려 뭐 3개 마이너스 퍼레이드네 마이너스 48J 얘는 마이너스 16K 그래서 한꺼번에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이처럼 X축을 휘어감는 모멘트, Y축을 휘어감는 모멘트, G축을 휘어감는 모멘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묘사한 겁니다. 얘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차원 모멘트가 구하는 관계는 거리 벡터 고려하는 관계, 그 다음에 힘 벡터 고려하는 관계, 그 다음에 그 디터미넌트 구하는 요령, 거리 벡터 먼저 쓰시고 힘 벡터를 나중에 씁니다.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모멘트 계산을 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주게 되면 항상 크기가 중심점에서부터 손바닥 뻗쳐서 힘 가는 방향 회전력 주면 이쪽으로 축에 대한 회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리부터 먼저 고려하고 힘을 갖다 나중에 써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얘는 먼저 뭐 수학적인 관계들이니까 요거 관계 쫓아가시게 되면 보기 중에서 64i-48j-16k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기에 몇 번이나 똑같은 모양이 지금 4번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신 분은 처리가 되겠지만 안 해보신 분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손도 못 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할 때에는 이 3차원 벡터에 대한 관계까지 물론 그때도 저도 잘 안 나올 수 있겠는데 하면서도 다 풀어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얘는 영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번거롭진 않다. 이 값들이 다 있다라고 치면 얘가 지금 요런 항이 3가지를 갖다 연산을 해야 되는데 더 시간이 지체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1장 모멘트 계산하는 관계 중에서 3차원 공간에서의 모멘트 고려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힘 벡터가 지금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요. 크기만 고려한다라고 치면 크기는 요런 각 요소의 제곱. 그러니까 3차원 공간 어떤 직육면체에서 대각 거리 값은 x제곱, y제곱, g제곱 그리고 루트 씌워버리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그리고 0의 제곱. 0이니까 의미 없죠. 그럼 결국 이 값이 전부 다가 얼마가 돼요? 36, 64니까 루트 100이 됩니다. 고로 얘가 10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하중 크기가 10k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지금 얘가 계산이 정확히 맞는가 틀린 걸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흰 벡터의 크기는 10kN을 이와 같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푸는 데에 그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 작용하는 흰 벡터는 크기가 10kN이다. 10kN인 힘 F에 의하여, 뭐 그애는 지금 뭐 문제 푸는 데 별 필요가 없습니다. 요 놈들의 제곱의 합이 루트 씌워버리게 되면 걔가 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그래서 A점에 대한 3차원 모멘트가 구하기. 그래서 풀이 요령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 벡터 구하고 힘 벡터 구하고 요 행렬 나타내는 모양만 잘 고려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3x3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구하는 관계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한다는 것. 대개 이제 책자에 요거 이제 부호에 대한 관계들은 설명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꼭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면 얘 역시 다시 플러스로 바뀐 겁니다. 부호 조심하시고. 왜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지는 여기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까지 처리가 되었고 다음 6번 문제. 그래서 아마도 5번 문제를 갖다가 알고 풀어도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근데 1분 만에 풀려고 하는 게 조금 그렇다. 그래서 저 5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없으니까 6번 8장에서 공부한 내용 축방향력에 대한 축방향 변이 구하는 문제죠. 델타 총 변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유물초도만 잘 그리면 됩니다. 총 지간이 4L 고정단 하중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P 여기에서 2P 여기에서 2P 여기에서 P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된다? 평형이 되는 것부터 확인하자 그랬죠? 절대 평형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이 A 값은 어느 구간이 되었든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자, 평형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 반력이 토탈 전부 다 얼마, 오른쪽으로 지금 얼마? 8 가고 있죠. 그럼 여기 평형을 해서 8P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정단에서부터 자유물체를 순차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1번 8P 평형돼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8P 두 번째 구간 합해서 어떻게 돼야 돼? 얘 합하면 요 놈으로 원상복귀 돼야 됩니다. 3P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 평형 8P가 있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5P가 있으면 됩니다. 평형을 위해서 5P. 그러면 다시 요 절점에 대하여 합하면 얘로 돌아가야 되죠. 평형 위에서 5P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왼쪽 3P가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2P가 가는 형상이 되죠. 마지막 자유물체도 고려하게 되면 다시 얘 둘이 합하면 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평형 위에서 3P가 있으니까 3P 그럼 2P만 가야 되는데 그럼 왼쪽 1P가 되면 하나 빠지는 모양이 되죠. 반대쪽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자유물체도 평형을 위해서 나타내면 마지막 자유단에서 마지막 자유물체도 끝단에서의 내력관계가 여기 평형을 위해서 나타낸 힘이 물체에 주어져 있는 외력과 같은 모양이 되면 요 세 절점에서 내력관계는 잘 찾아왔다. 그럼 얘는 8P, 5P, 3P, P를 받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변형량들을 다 더해버리면 되죠. 차이가 있다라고 치면 각 구간마다의 하중이 다를 뿐 구간 길이도 다 똑같으니까 전체 처짐량은 시그마 EA분의 PL. 요 놈을 쓰면서 숨 고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바뀌는가? 지금 바뀌는 값은 뭐밖에 없죠? P밖에 없어요.
그럼 이 A분의 L은 다 공통이라는 얘기니까 그냥 묶어버리고 첫 번째는 8P. 압축이면 마이너스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얘 5P. 그 다음 3P. 그 다음 1P. 그러니까 각 구간마다의 부재력들만 잘 고려할 수 있으면 끝. 얘 다 더하면 얼마가 되나? 12에 얼마고? 17? 이 A분의 17PL.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불이 났게 바로 자유물 쳐도만 여기 4개 쭉 잘라가지고 평형을 위해서 8, 5, 3, 1 그거 빨리 결정을 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다. 답은 3번. 자유물 쳐도만 잘 그리면 계산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 7번. 트러스가 주어졌는데 조금 뭐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익히 보는 어떤 익숙한 형태의 트러스는 아니지만 힘과 거리 관계만 명확하면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나와도. 그래서 자꾸만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못 봤던 문제 형태,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당황하게 되고 뭔지 막 맥이 풀리죠. 그래서 뭐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다 덤벼 막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값을 갖다가 지금 이건 뭐 4개 오케이. 여기가 롤러. 그리기도 힘들고. 여기가 뭐 여기 좀 이따 칠까요? 여기는 요쯤에.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형태가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아주 뭐 복잡하게 하려면 얘를 썼습니다. 얘가 쭉 펴졌으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하우트러스 모양인데 약간 올라갔네요. 관계없습니다. 항상 하중과 거리 관계만 명확하면 됩니다. 하중은 여기에서 얘가 4kN 그리고 여기에서 8kN 얘만 잘 보이면 돼요. 구간 길이 값은 가로 길이는 전부 다 8m 연직거리 얘가 6m에 2m 다 됐네. 여기가 A점 B C D 여기가 E 그리고 F G H 문제물임이 뭔데 이 점과 H점을 연결하는 부재력 구하라. 요 부재력 구하라. 뭐 문제가 문제다. 트러스에서 요 EH 부재 끝단의 부재력 구하는 형태입니다. 발력만 구하면 땡이네. 왜? 여기 부재 끝단의 부재력은 절전법 쓰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 문제를 보는 순간에 바로 시험지에다가 여기 발력만 구하면 끝이겠구나. 절전법 쓸 게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모멘트 값, 모멘트식을 통해서 이 값, 이 점에 발력만 바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치면 여기 중심 잡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힘 3개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A점 중심 잡고 모멘트 평형 관계를 적용하시면 얘 시계 방향 8 곱하기 얼마? 거리 6, 8. 얘 시계 방향 4 곱하기 거리 16. 얘 반시계 방향 R2 곱하기 얼마고? 32. 얘만 우변 넘어가면 32 R2 이퀄 얘 64. 얘도 64. 128. 딱 보니까 곱하기 4하면 그만이네. R2는 4. 방향 맞고 얘 해결이 되어졌으면 1단계 요 절점 잘라가지고 자유물체도 취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값은 요 R이죠. 얘가 얼마? 4. 여기 부재 잘라버리게 되면 힘 2개가 발생 가능합니다. 자, 한 점에서 힘 3개가 평형이다. 뺑뺑이 순환돼야 되죠. 그럼 요 놈이 갈 자리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밖에 배치가 안 돼요. 4. 여기가 2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가 H하고 이 점을 연결하는 FEH라 둘 수 있죠. 화살표 방향은 얘가 순환해야 되니까 얘는 점으로 겨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됩니다. 뭔지 몰라도 얘 FEH는 압축제예요. 가령 여기 D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F, 얘를 D이라고 두게 되면 얘는 플러스 부재력이 돼야 됩니다. 항상 트러스는 점으로 들어가면 압축, 나오면 인장제니까
근데 얘는 지금 관심 없잖아. 얘와 얘의 관계만 고려하면 되니까 삼각형 비례식을 고려하시면 얘가 8이고요. 얘가 6입니다. 볼 거 없지 뭐. 2로 나누면 3대 4. 그럼 얘는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2 곱하기 3이고 얘가 2 곱하기 4이며 얘가 2 곱하기 5니까 2 죽었다 하면은 결국 이 삼각형 B가 3대 4대 5예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죠. 3대 4대 5. 얘가 4고 얘가 3이고 얘가 5입니다. 지금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게 얘와 얘잖아. 그럼 얘와 얘의 관계가 수직 방향이 3이고 경사 방향이 5가 돼야 되니까 얘와 얘를 바로 비례식으로 갖다라 두게 되면 이 H부재는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5만 넘어가 버리게 되면 3분의 4에다가 곱하기 5 해서 마이너스 3분의 20 압축제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모양이 몇 번? 3분의 20하고 압축이 딱 3번 있네요. 그래서 여기 반력 구할 때 식 한 번, 절전법 쓸 때 평행식 한 번, 평행식 아니 삼각형 비례식 한 번, 두 번 쓰시면은 1분 안에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30초면 되겠다. 5m씩만 하면 고. 다음 8번. 8번이 어렵진 않은데 좀 당황할 수는 있다. 그래도 꾸역꾸역 풀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의 어떤 그 배열을 갖다가 뭐 그렇다고 지금 뭐 고등학교 시절 돌아가서 등비수열 뭐 이런 거 등차수열 그거 계산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숫자의 어떤 배열 형태가 보면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출제를 갖다가 하신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여기 원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면 하나는 얘는 원의 중심이 XY 좌표계에서 0,0 그 다음은 중심의 위치가 이 R, 여기 하나를 R이라 둘까? 이 R, 얘가 R이죠. 원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네요. 세 번째 원은 4, 중심의 위치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중심이 2R, 하나, 둘, 여기를 지나가야 되네. 이렇게 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원들의 반지름은 전부 R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 길이 값들을 전부 이렇게 묘사를 해뒀습니다. R, R, R. 가로 길이도 전부 다 원 센터에서부터 이까지 갔네.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고 지름이 2R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원을 세 가지를 그려주고 얘가 A번, 얘가 B번, 얘가 C번. 극모멘트를 B를 구하랍니다. 그래서 극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X축과 Y축 2차 모멘트를 합해주면 되죠. 자칫하면 도심축에 대한 2차 모멘트와 면적, 원이니까 바로 쓸게요. 파이 R 제곱. 찬찬히 씁시다. X축 2차 모멘트, Y축 2차 합이니까 X축은 X축 자칫하면 도심축 면적 곱하기 X방향축이니까 연직거리는 Y 제곱 Y축도 Y축 자체 도심축 2차 모멘트 쓰고 문제에 주어진 축과 자칫하면 도심축 간의 거리차가 얘가 Y축에 대한 관계니까 변수가 X가 돼야 되겠죠? X의 제곱 이런 구성이 돼야 됩니다. 원이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원 도심축 2차 모멘트 64분의 파이 D 4승 또는 4분의 파이 R 4승 반지름을 주었으니까 얘가 낫겠네요. 더하기 면적이 파이 R 제곱 그리고 Y 제곱 얘도 4분의 파이 R 4승 원이니까 X, Y 없잖아. 면적 파이 R 제곱 똑같고 도심까지 거리 이 관계를 나타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놈의 도심 위치를 갖다가 고려하게 되면 얘는 이쪽 방향이 지금 XO 얘를 YO라 두면 XO가 지금 어때요? 여기 볼까?
XO와 YO가 얘는 전부 다 제로입니다. 원 중심의 위치가 0,0이죠. 얘는 도심까지 거리가 X가 요 AB라고 둡시다. 단면이 A니까. 얘가 2R. 얘가 YA가 되는데 R. 얘는 도심까지 거리가 Y축으로부터 XC가 얘 B죠. 얘가 얼마? 하나, 셋, 넷, 4R. X축으로부터 도심까지 거리 YC가 2R. 즉 여기 도심까지 거리 이 값들의 제곱의 관계들만 잘 고려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본식까지는 이렇게 지금 제가 일러드렸으니까 먼저 폴라 이너셜 모멘트 A 단면에 대해서는 얘들은 다 공통이니까 얘들도 그냥 한번 적고 시작을 할까요? 그럼 결국에는 4분의 파이 R, 4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 R 제곱 있고요. 4승 더하기 얘 파이 R 제곱 묶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XO라고 둘까? 제곱 플러스 YO. 단면 위치에 따라 얘 값들은 바뀌는 겁니다. 요 값들 변화만 신경 쓰시면 돼요. 해서 먼저 A 단면부터 고려하게 되면 얘 2분의 파이 R 4승하고 땡. 왜? 얘들이 다 제로니까. B점은 B 단면은 2분의 파이 R 4승 있고 더하기 파이 R 제곱 있고 도심까지 거리 X가 2R 제곱 Y는 R 제곱 이를 고려하시게 되면 4의 1이니까 파이 R 4승 뽑아내면 5가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 R 4승을 묶어버립시다. 귀찮으니까. 2분의 1이 있고 더하기 4, 1, 5가 됩니다. 2분의 1로 고려할게요. 얘가 2분의 1 파이 R 4승이라고 두면 그럼 2분의 1로 부모를 갖다가 고려하게 되면 2분의 10이죠. 얘는 결국 2분의 11 파이 R 4승이 돼요. 이와 같이 시점에 대한 관계도 고려하시게 되면 2분의 파이 R 4승 있고 요 두 놈을 합한 겁니다. 얘가 얘죠. 더하기 파이 R 제곱 면적 빼고 도심까지 거리가 얘는 4R, 2R이니까 4R의 제곱 2R의 제곱 그러면 16에 4가 되니까 20 되죠. 파이 R 4승 묶어버렸다라고 치면 2분의 1 있고 10이 됩니다. 그로 2분의 1로 고려하게 되면 2분의 20이지. 2분의 41이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얘 관계 B는 2분의 파이 R 4승 묶었다라고 치면 결국 얘가 1, 얘가 11, 얘가 41이 됩니다. 여기 주어진 형태들 2분의 파이 R 4승 묶었다고 치면 이렇게 식의 형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1대 41 그래서 7점 공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이 세 가지 단면에 대한 극모멘트의 관계 B 나타내라. 얘가 문제 물음이죠. (1, 11, 41) 숫자의 어떤 흐름만 빨리 파악하시면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그 다음에 9번 문제. 사장 공부한 네민 게르버 3322 여기 내분지 하나 있고 여기 롤러 하나 있고 여기가 하중 P 하나 있고 여기가 다시 롤러 시간은 얘가 3m 3m 그리고 2m 2m 여기 6kN 있고 여기 몰라요 P 하나 있고 얘 구하는 게 숙제. 대신에 조건도 하나 더 줍니다. 이 점에 수직 발력이 2kN 있답니다. 여기 A점 그 다음에 B점 C, D, E 여기 하중 하나 미지수 둘 텐데 대신에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점에는 발력이 상향으로 얼마? 2kN 있다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주고 얘 구하라고 하나, 얘 줄 테니까 얘 구하라고 하나, 뭐 개찐 도치. 항상 결번은 여기 잘라보면 되죠. 어디를 갖다가 내부 힌지. 내부 힌지 잘라보게 되면은 얘가 내민부 구조물 문제 없음. 얘 단순모 위에 올라가야 돼. 여기가 지금 단순본지, 내민본지, 요 하중의 위치가 두 부재의 경계점이잖아. 얘는 왼쪽에 있다고 치든 오른쪽에 있다고 치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내민보, 왜 같은지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6이 있다 치고 여기 AB 구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단순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고려하면 여기 잘라서 나온 값이니까 이거 자체가 평형돼야 될 테니까 요 단순보 지점에 하중이 있으니까 여기 반력이 얘가 지가 다 받아야 되겠지. 어차피 하단 부재에 요 놈은 두 개 합해가지고 내려온 6이 있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단 부재에 있다고 한들 요것만큼 붙여서 없어져야 되니까 얘 내려오는 6이 여기 있다라고 둘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요거 두 개 합하면 내려간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보에 있다고 하중을 두든 그냥 단순보 무시하고 여기에 6이 있다고 두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 여기에는 그냥 반력이 2가 있다는 얘기와 같죠. 그러면 남아있는 미지력은 여기 수직 반력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관심 없잖아. 얘만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미지수 두 개니까 여기 C점의 반력은 있을 수는 있는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구간 길이값만 잘 고려하시게 되면 얘가 3m, 얘가 2m, 2m. 결국 내민보 6 있고 여기 P 있을 때 여기 반력이 2라고 치면 얘 얼마인데요? 그냥 C점 중심 잡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C점 중심 잡고 평행식을 갖다 한번 바로 쓰시게 되면 그래서 상단에 있다 하든 이거 그냥 무시하고 여기 P가 그냥 6kN 있다고 하든 관계없습니다. 얘만 쳐다보면 되니까요. C점에 대해서 제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3. 이제 시계 방향 플러스 P 곱하기 2. 다시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2 곱하기 4. 2P만 남겨놓고 전부 우변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면서 18 플러스 넘어가면서 8, 36. 고로 P는 18. 평행식 한 번에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이씨 값이 이상하게 제가 어디 계산을 잘못했는 모양입니다. 18에 8, 26이죠. 36이래. 저처럼 이렇게 막 빠르게 하다가 조지면 안 되고 18, 8이 36이 아니고 26. 그래서 P는 14. 제일 나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몰라서 틀리면 할 수 없지만 계산 잘못해가 틀리면은 맞아야 되죠. 일단 크게 한 대 맞았습니다. 13. 그래서 보기 중에서 4번 선택. 이와 같이 이 점에 반력 하나 줄 테니 작용력 P를 구해라. 반력 구하는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형태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마지막 여기 10번 요 1교시 자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고 계산량이 또 많네요. 9장 보의 응력. 그래서 총 지간이 9m, 단순보가 하나 있고 여기 단면의 형태는 이와 같다. 하중은 6m 구간에 대하여 등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얘 하중 크기가 2. 자, 최대 휘목력을 구하랍니다. 그럼 G분의 모멘트 최대값, 모멘트 최대값부터 찾아야 되겠네요. 얘가 A점, B점. 그래서 계산량이 조금 많은 게 이번 시험 문제 특징인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는데 귀찮지. 얘가 100, H가 200. 자, 그럼 최대 모멘트가 크기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최대 모멘트 발생 위치, 최대 모멘트 크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의 문제로 충분한데 걔 구한 후에 단면 계수 G분의 모멘트 최대값까지 계산 한 번 더 시키고 있으니까 아주 귀찮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분포하중 딱 붙어 작용하는 위치에 반력 구하는 게 1단계죠. 그래서 first step 첫 번째가 RA 구하기. 그래서
여기 B점 중심 잡고 평형식을 바로 쓰시게 되면 여기 중심 잡았다. 얘 시계 방향 RA 곱하기 9 마이너스 하중 크기 면적 2 곱하기 6. 작용 위치는 6의 절반 여기 3m 떨어졌고 정확하게는 2분의 6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죠. 이퀄 제로. 얘 처리하시게 되면 RA가 얼마가 되나? 얘가 결국에는 6이란 얘기밖에 안 되니까 6, 6, 30, 72 9분의 72니까 8 되나요? 얘 구했으면 최대 모멘트는 여기 전단력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삼각 형상이죠. 그래서 요 면적만큼 취하면 됩니다. 얘가 RA고 요 X값 구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X값 취하시게 되면 비례식으로부터 X는 하중분의 반력이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하중이 2고 반력이 지금 8, 4m. 그러면 최대 모멘트는 삼각형 면적 해서 2분의 1 RAX. 그래서 2분의 1 RA가 지금 얼마? 8. X가 4. 16이 됩니다. 최대 모멘트 값이. 여기까지 하나의 문제로 가져가도 크게 뭐 나무랄 데 없는 문제 같은데 응례까지 한 번 더 시킵니다. 항상 문제도 진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최대 휘목력은 바로 최대 휘목력은 단면계수분의 연단에서 생기니까 최대 모멘트 관계비를 나타내 주시면 돼요. 사각형이니까 6분의 B제곱 분모 있으니까 역수로 BH제곱분의 6배의 모멘트 최대값 정리하시면 6 메가파스칼이니까 뉴턴 밀리미터로 바꾸면 16에 10의 6승 B가 100 H가 200의 제곱 정리하면 10을 제외한 개수들 6, 16, 10의 6승 얘가 하나, 둘, 셋, 넷, 6개가 되니까 1 뺄게요. 2의 제곱 곱하기 10의 6승 얘 소거시키면 얘가 4니까 24가 되나요? 그래서 24 메가파스칼. 그래서 이건 알고 풀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계가 4번이나 거쳐가니까. 대개는 여기까지도 문제가 자주 나왔고 해봐야 여기까지인데 요거까지 한 번 더 시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캔틸레버의 하중 이렇게 주었습니다. 까지만 그립시다. 총 지간이 2L인데 하중이 여기 P 하나 있고요. 여기 모멘트가 시계 방향으로 P이 하나 있습니다. 구간 길이는 2L. 자, 절점의 명칭은 각각 여기가 A점, B점, 그리고 C점. 자, 모든 문제 풀 때에는 반력부터 고려하고 Y방향 평형관계 고려하면 C점의 반력은 P. 모멘트는 여기 중심 잡았다. 얘 시계방향 PL, 중심의 위치 영향을 안 받고 얘는 2PL이니까 반시계방향 2PL, 시계방향 PL이니까 시계방향 PL이 더 하나 필요하네요. 반력까지 다 처리했습니다. 일단 이 구조물에 대한 SFT, BMD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면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항상 좌측에서부터 내력도 그리기로 했죠. 시작합시다. 시작과 동시에 내려가네요. 마이너스 P 변화 없고 모멘트는 전단력도에 영향을 안 줍니다. BMD 그릴 때 그 위치에서 시계 방향 PL이니까 PL만큼 증가시켜야 되겠지. 올라와서 0이 끝나면 됩니다. 전 구간이 마이너스 P예요. 자, 모멘트도는 왼쪽부터 가야 되니까 어때? 얘가 지금 구간 길이가 LL이니까 이 모멘트 하중 만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PL 1차 감소. 왔더니 시계방향 PL이니까 증가. 0에 와서 끝나야 되고 다시 똑같은 면적이 기다리고 있죠. 마이너스 PL. 다시 시계방향 모멘트 기다리니까 다시 0에 와서 끝나는 이런 형태의 BMD가 구성이 됩니다. 이런 전단력도와 모멘트도가 머릿속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치면 해서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걸 찾아라.
1번 지문 보시면 A점에 발생한 충력 크기는 없다. A점에 충력 없어요. 가로방향 평형관계 고려하게 되면 충력은 영원히 제로. 맞는 말이고. 뭐 A점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 내력이 없습니다. 일단 B점에 발생한 전단력 크기는 P이다. 여기가 A점이고 B점, C점이니까 B점 전단력 크기가 P다. B점 전단력은 P 맞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P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다음 세 번째. C점의 모멘트 발력 크기는 0이다 했는데 C점의 모멘트는 PL이라고 하는 모멘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C점의 모멘트는 마이너스 PL, 얘도 마이너스. 그런데 얘는 뭐 부호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PL인데 0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너무 잘못 표현을 했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PL이라는 모멘트가 있는데 0이라고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잘못. 뭐 추가적으로 4번까지 들여다보게 되면 C점의 수직 발력은 P이다. 뭐 P 당연하고. 그래서 C점의 모멘트가 존재하는데 0이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3번.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보이게 하려고 제가 발력 구하고 SPMG 그린 거고 문제 읽어보시면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단순보에서 발력 구하는 걸 조금 변화시킨 문제로 바로 볼 수가 있죠. 총 지간이 6m인데 전반 4m 구간에는 등무파중이 하나 작용하고 집중하중도 하나 작용하는데 이 하중의 배치 위치가 어딥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네요. 얘가 4kN, 분포하중은 2kN per 미터. 구간 길이는 얘가 6m. 분포하중이 제한된 구간은 4m. 구하려고 하는 것은 B점으로부터 하중의 배치 위치, 집중하중에 얘를 구하는 게 타겟입니다. 그래서 발력 외에 이 4kN의 위치가 하나 미지수가 주어졌다. 대신에 조건 하나 주겠다는 거죠. A점과 B점의 발력 크기가 같다. RA, RB. 해서 3장 공부한 내용. RA와 RB가 같다는 조건 하나 줄게. 대신에 하중 P의 위치를 구해라. 그냥 바로 구하면 되네요. 첫 번째가 RA, RB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방향 식 써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만 뭐 그냥 전체 하중 나누기 2하면 그만이죠. 어차피 얘와 얘가 같으니까 올라간다 2배의 RA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하중 2 곱하기 4 내려가는 4 하면 8에 4니까 12 RA, RB는 똑같이 6이 되면 됩니다. 올라가는 방향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관심은 X니까 X가 바로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질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B점 중심 잡는 게 가장 편합니다. 얘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X라고 해서 이거 하중 거리가 얼마인데 그거 모르면 바보. 6에서 4 빼면 이게 결국 그냥 2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로는 B점을 중심 잡고 하중의 위치를 결정하시게 되면 평형식에는 얘 들어가야 되고 얘 들어가야 되고 얘까지 3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얘는 B점으로부터 연직거리가 6. 그래서 하중 6, 거리도 6, 마이너스. 하중 크기는 면적 2 곱하기 4. 그리고 B점으로부터 거리는 2m 있고 4의 절반. 그리고 요 놈만 위치를 모릅니다. 반시계 방향 4x라고 둘게요. 얘만 우변 넘어가고 정리하시게 되면 36 마이너스 얘가 결국에는 얼마가 되나? 4. 32가 되나요? 4. 그래서 x는 1m. 평형식 두 번에 바로 끝나집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1번 답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13번. 구조물이 내민부 형태인데 부재 하나가 지금 경사져 배치가 되어 있죠. 구조물 형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그래서 부재 하나가 이렇게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힌지, 여기가 롤러. 롤러를 보실 때는 항상 지면의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봐야 됩니다. 이유는 거기에서 자유단이네요. sorry. 지점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자유단이고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지면 표시가 이 부재에 평행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 서포트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면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 걔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민보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 부재가 지금 솟아있다고 생각해도 관계가 없죠. 자, 여기에서 하중은 여기 자유단에 M 하중 하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뭔데? C점에 모멘트 작용한다. B점에 연적 반력 구해라.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 C점. 반력이 생긴다라고 치면 반력은 여기에서는 수직 반력도 있고 VB로 할게요. 수평 반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평 반력이 있어야 되겠지? HB. 그리고 여기는 롤러니까 반력이 그냥 보시면은 수직 반력이 이쪽 방향인데 이쪽인지 이쪽인지 헷갈릴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여기 중심 잡았다라고 치면 얘가 시계 방향 회전력이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반력 방향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RA. 총 3가지 반력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뭔데? 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 모인 것처럼 A점 중심 잡고 얘 수평력이 있는데 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반력 방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분명히 있겠죠. 평형 맞추려고 하면. 얘를 이런 XY축을 고려했을 때 얘 B점에 대한 수직 수평력은 XY축에 잘 맞춰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은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수직 분력과 이런 수평 분력으로 나누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무늬는 하나지만은 2개짜리야. 그래서 얘를 이런 XY축에 접한 사각형 생각을 할 때 대각 방향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얘가 A점 반력의 수직 분력이고 얘가 수평 분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를 구해라 그 얘기는요. A점 반력 중에서 수직 반력 구해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A점 중심, B점 중심 잡고 여기는 수직 반력밖에 없으니까 항상 가급적이면 롤러 서포트의 수직 반력 하나 구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다. 여기 수평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B점 중심 잡고 RA 구하게 되면은 RA로부터 요놈의 수직 분력만 구하면 Y 방향식으로부터 얘와 얘가 밸런스 맞추면 끝이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B점의 수직 반력 구하라고 하고 있지만 A점 반력 중에서 수직 분력을 구해라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주었어요. 얘가 세타가 되면은 결국에는 얘와 얘 각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직각이니까 얘와 얘가 지금 합하면 90도니까 얘를 뭐 X라고 둘게요. 그럼 다시 이 각이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RA만 구해지게 되면 RAY는 RA의 코사인 세타로 바로 들어가시면 끝. 자,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머릿속에 대충 그려졌다라고 치면 첫 번째로 A점의 반력부터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수직 수평 반력이 다 있는데 식에서 빠져버립니다. 구간 길이 값은 얘가 지금 B고 얘 연직거리를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묘사를 해줬습니다. 여기다 나타낼게요. 여기 복잡하니까. 얘가 그냥 바로 연직거리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이씨, 연직이 잘 안 되죠. 자, 그럼 B점 중심 잡으면 얘와 얘만의 시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M,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요 거리 자체가 연직거리가 A로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RA 곱하기 A. 그래서 RA는 얼마? A분의 M이 되고요. 방향은 이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Y방향 평형관계로부터 Y방향 힘은 A 반력이 갖고 있는 수직 분력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RAY 그냥 올라가야 되겠죠. 플러스 VB 우리가 찾으려고 한 타겟이 얘니까 결국 B점의 수직 분력은 A점 반력의 수직 반력과 같아야 됩니다. 그럼 RAY의 얼마?
아래에 코사인 세타가 되면 됩니다. 요 사이 각이 세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취하면 지점 A 반력의 수직 분력이 돼요. 그럼 아래에 있는 앞에서 구한 얘를 갖다 대입해 주게 되면 A분의 M 코사인 세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형식을 갖다 두 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 잡고 여기 수평력 무시하고 얘만큼 결정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그래서 얘는 뭐 내미부를 갖다 변화시켰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관계가 없잖아 결국에는. 여기 몸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4장 공부한 내용처럼 보시고 B점의 수직 반력 구하기. 그래서 A분의 M 코사인 세타 2번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를 위한 흐름이 머릿속에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보는 순간. 14번 변형 에너지 B를 구하랍니다. 첫 번째는 단면이 일정합니다. 더 내려갈까? 얘는 지름이 어디에서든지 D로 똑같습니다. 원형 단면입니다. P를 받아요. 그리고 길이도 L입니다. 이 경우에 변형 에너지하고 두 번째는 단면이 조금 바뀝니다. 상단의 구간 길이 뭐 표현은 안 했는데 어차피 아래 위 합하면 2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면이 2배만큼 조금 굵어졌습니다. 그 단면이 또 다시 얇아지고 가운데 절반 다시 단면이 굵어지고 이런 형태의 단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여기 단면이 얇은 요 구간은 첫 번째 경우하고 똑같이 지름이 D입니다. 여기 횡단 면적이 이렇게 지름이 D인 것처럼 여기 횡단면 역시 지름은 D입니다. 요 아래 위에서는 단면이 어떻게 되고 있다? 조금 커졌어요. 지름이 몇 배로? 2배. 그러니까 아래 위는 단면이 조금 큽니다. 요 지름이 2D, 2D. 그래서 구간 길이를 얘만을 제시를 했습니다. 2분의 L이라고. 전체는 L이라고 했으니까 고로 요 두 놈을 합하게 되면은 2분의 L이 되면 된다 그 얘기겠죠? 이때 P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형 에너지 두 개의 값을 고려해서 B를 나타내라. 그게 문제 물음입니다. 8장 공부한 내용 UA 나누기 UB 하중은 똑같죠? 그럼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인데요? 이거 안 봐도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돼야 돼요. 이유가 뭔데? 얘하고 얘하고 지금 어때요? 하중은 다 똑같은데 얘만 단면적이 지금 커지고 있죠. 변형 에너지는 부재가 하중보다 변형되었을 때 하중 제거시키면 원상복귀 되려고 하는 부재 축적된 에너지인데 변형이 많이 생겨야지 에너지가 커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얘보다는 얘가 지금 단면이 작은 형태니까 아무리 여기 덜 쳐졌겠지. 그러면 변형 에너지는 줄어든 형태가 됩니다. 고로 얘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지금 1보다 큰 값을 갖다 취하시면 최소한도로 2번 아니면 답은 4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에 걸쳐서 변형 에너지가 어떻다? 단면이 일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그냥 변형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2배 EA분의 P제곱 L이잖아요. 이게 변형 에너지 구하는 식이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단면이 일정하죠. 전 구간에 걸쳐.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2배 면적이 4분의 파이 D 제곱 분의 P 제곱 L 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2 파이 D 제곱 분의 2 P 제곱 L이 되면 됩니다. 이게 A 경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어떻다? 여기는 지름이 D고 얘는 지름이 2D인데 어차피 얘 곱하기 2배를 하게 되면은 요거 2분의 L 구간에 대하여 요놈 거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얼마라고? 2분의 L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길이는 지름이 D고 절반 길이는 2D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형이지는 중첩원리 써서도 안 되고 그럼 따로따로 자유물체도 그리면은 얘와 얘는 같은 형태니까 2배를 취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결국
요 짧은 구간만 먼저 지름이 작은 구간만 먼저 생각하게 되면 2배 E 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 분의 P 제곱 얼마가 들어가야 돼? 2분의 L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A번하고 B번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치면 길이값하고 지름이 바뀌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얘 얇은 걸 나타낸 거예요. 더하기 굵은 놈도 길이값은 L에서 2분의 1 빼버리니까 2분의 1이잖아. 2배 E A가 4분의 파이 2D의 전체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P제곱 2분의 L 요 값이 바뀌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정리하시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나? 요거에 뭐 절반이 돼야 되겠지? 해서 요거 2분의 1 되고 넘어가고 없애버리게 되면 2 파이 D 제곱분의 그냥 P 제곱 L 1입니다. 요 놈만 빼게 되면 얘는 앞에 개수가 2가 있다는 얘기야. 더하기 얘가 4가 되니까 얘 2의 제곱 얘 없애버리면 얘 4, 2 파이 D 제곱분의 얘가 P 제곱 L인가요? 그래서 얘 2 파이 D 제곱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얘는 4분의 1인 형태니까 4분의 5가 되나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물음에 따라서 UA over UB는 어차피 이 값들은 다 공통되는 값들이니까 없다라고 치면 A 먼저 쓰면 2, B는 4분의 5, 그래서 얘는 1분의 2인 형태니까 5분의 8. 예상한 대로 1보다 더 큰 값이 형성이 됩니다. 얘 한 번, 두 번, 그리고 B 한 번. B야 뭐 계산 다 끝났으면. 그래서 이와 같이 변형 에너지를 갖다가 나누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분의 8 해서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변형 에너지 구하는 걸 갖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귀찮게 만들어 놓은 형태뿐. 다음 15번 문제. 영양선 그리랍니다. 게르버의 영양선이기 때문에 일단 단순보, 캔틸레버, 내민보 기본 구조물에 대한 영양선을 잘 인지하시고 구조물 형태가 뭐 이와 같습니다. 여기가 고정단, 그리고 여기 내부 힌지, 그리고 여기가 롤러입니다. 구간 길이는 뭐 이와 같다. 지금 문제 요구하는 시점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점 전단 영양선을 구해라. 인플루언스 라인 C점 전단에 대하여. 자, 고려하고 있는 절점이 어떤 부재의 절점인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게르버는 영양선 그리기 앞서 해석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내분지 끊어버리면 됩니다. 얘 캔틸레버하고 얘는 구조물 성립 안 되죠. 받침대가 필요해요. 캔틸레버 끝단에 얹혀진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고려하고자 하는 구조물이 바로 단순보 형태죠. 얘는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캔틸레버 있고 그 위에 단순보가 얹힌 형태입니다. 고려하고자 하는 절점이 바로 단순보 구간의 절점이에요. 그럼 바로 단순보 영양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하고자 하는 절점이 어떤 부재의 절점인가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런 단순보와 이런 캔틸레버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단 구조물의 하중은 하단 구조물한테 영향을 주지만 하단 구조물의 작용력은 상단 구조물한테 영향을 못 줘요. 고로 지금 시점의 위치가 캔틸레버 위에 있는 단순보니까 단순보 안에, 상단 부재 안에 하중은 전단력을 유발시키지만 캔틸레버 구간의 하중이 작용하면은 캔틸레버 밑에 있잖아. 그럼 캔틸레버 구간 하중은 시점에 전단을 야기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몰라도 거기 AB 구간, 요 첫 번째 요 AB 구간인데요. 여기에 영양선이 그려지면 안 돼요. 보는 순간에 답은 그냥 4번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아래 위 관계만 알면 상단 부재의 영향선이니까 상단 부재만 힘이 있어야 돼. 하단 부재 하중에 압만 작용해봐야 위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 못 올라갑니다. 얘는 단순부에 대한 영향선을 바로 그리시면 어떻게 된다고? 단순부는 양 지점에 전단 영향선을 그리시면 되고요. 얘는 반력 영향선이자 A점에 B점 단순부로 보게 되면 BCD 전단 그 영향선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 고려한 위치에서 영향선을 갖다가 이렇게 엇갈리게 나타내면 되죠. 그럼 이 길이비가 8일 때의 1이니까 얘가 4가 되면은 절반. 여기가 마이너스 0.5, 얘는 플러스 0.5. 내부 힌지가 딱 0이 끝났으니까 이거로 끝. 그래서 AB 구간은 전단 영향선이 그려지면 안 됩니다. 똑같은 모양이 4번이죠. 얘는 모른다 하더라도 구조물의 아래 위 관계만 알고 있으면 하단 부재인 AB 구간의 하중은 상단 구조물에 영향을 못 줍니다. 얘가 움직이면 걔는 그냥 얹혀져 가지고만 움직일 뿐 변형 없죠. 그래서 기본 개념만 잘 정리가 되면 답 그냥 문제 읽고 답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요즘 트렌드라고 그랬습니다. 7장 단면 성질. 문제 물음이 뭐냐면 1번 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줄 테니까 물론 면적이며 각 주어진 축까지의 연직거리가 다 제한이 되어졌다. 그래서 1번 축에 대한 2차 모멘트가 10의 5승이라고 알고 있으면 단위는 뭐 밀리미터 사승. 얘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2미의 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구해봐라 하는 것이 문제 물음입니다. 항상 단면의 기하학적 관계를 고려할 때는 평행축 정의를 많이 쓰다 보니까 도심에 대한 값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 도심에 대한 기본 값으로부터 면적 곱하기 축 간 거리 차이였던 관계를 갖다 보정해주는 형태가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새 나오는 문제 형태들은 도심에 대한 관계를 갖다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에 대한 관계를 주고 도심축 이차원을 구한 다음에 또 다른 축의 이차원을 구한 형태를 취하도록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은 구조물이 이렇게 뭐 있고 단면이요. 똑같이 그리는 거 좀 힘들다 생각이 들고. 도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XC, YC. 센트로이드, 도심에 대한 축. 그런데 2번 축을 갖다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지금은 뭐 Y방향에 대한 관계만 주면 되니까 각 축이 X축에 대한 관계만 따질 거니까 2번 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축은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도심에 대한 관계는 전혀 아는 바 없고 이 1번 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알고 있대요. 걔가 10의 5승입니다. 물론 요 1번 축까지 도심 요 축에서부터 연직거리는 Y1이라고 둘까요? 걔가 지금 얼마다? 걔가 30이죠. 요 30이 Y1입니다. 1번 축과 도심 축 간의 거리차. 그러면 도심에서부터 2번 축까지 연직거리는 Y2라고 두게 되면 얘가 지금 2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어진 단면적은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얘가 100입니다. 자, 이런 조건을 주고 나서 뭘 구하라고? 바로 2번 축에 대한 2차 모멘트 구해라 하는 것이 문제 물음입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축에 대한 2차 모멘트 구하는 과정에서 도심 2차 모멘트 구한 다음에 도심축 2차 모멘트 구했으면 그 축에 대하여 면적 곱하기 요 20의 제곱변만큼을 면적 보정을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도심 안 줬으면 필요 없어. 바로 2번 축부터 씁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심축 2차 모멘트 하고 2번과 도심축 간의 면적 거리차 제곱변만큼 보정해주면 돼. 알고 있는 건 1번 축이니까 IX1은 도심축 2차 모멘트 쓰고 역시 면적 곱하기 도심과 축 간 거리차 제곱변만큼을 보정해주면 된다. 마구 빼버려라. 그러면 IX2 마이너스 IX1 equal 얘 서로 소가 되면 A Y2 제곱 마이너스 Y1 2 제곱. 도심 몰라도 되게끔 이렇게 식을 구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알고 있는 건 1번 축에 대한 관계고 나는 2번 축에 대한 관계가 궁금하니까 IX1 얘 우변 넘어가면 A Y2 제곱 마이너스 Y1 제곱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IX1이 얼마? 10의 5승 면적 100 Y2가 20 Y1이 30 하면 10의 5승 있고 얘 10의 제곱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을 묶어내 버릴게요. 그러면 2제곱이고 얘는 3제곱이니까
요 전체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10의 4승 되죠? 얘는 10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5만. 그래서 도심에 대한 관계 몰라도 해결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물론 이렇게 푸는 것뿐만 아니라 도심에 대한 관계를 먼저 고려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풀어도 좋고 아니면 기본에 충실하게 해서 항상 기본은 도심에 대한 관계부터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축 2차 모멘트 알고 있으니까 시간 없는데 또 이걸 또 풀고 앉았다. 그러면 얘를 지금 탁해 도심에 대한 관계만 알면 어디에 있는 축이 되었든 축까지 거리값만 알고 있으면 다 처리가 되어진다. 얘 넘겨버리면 이렇게 식을 구성할 수가 있죠. IX1이 아까 10의 5승 마이너스 면적이 100 Y1이 30의 제곱 이게 얼마가 되나? 이게 9만이죠. 그냥 만이네. 도심 2차 모멘트가.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2번 축 도심에 대한 관계를 알아냈으니까 이제는 어디가 되었든 다 덤벼 다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IX1 도심축 2차 모멘트 10의 4승 면적 100 거리차가 얘 20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나? 400 4만이니까 얘 5만 이렇게 구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도심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축이 되었든 또 다른 축에 대한 항상 도심에 대한 관계를 먼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가도 좋고 바로 2번 축, 1번 축 관계식으로부터 도심에 대한 관계 모르니까 바로 빼버려가지고 도심축 2차도 몰라도 해결을 하게끔 이렇게 식을 그려도 좋고 어떤 형태로 취하든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 17번. 그래서 뭐 풀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그랬죠. 알면 아는 만큼 문제는 간단한 형태가 빨리빨리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 풀려고 하게 되면은 왜 해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뒀을까? 잘 맞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조물마다. 17번. 우리가 생각하는 트러스 하면 어떤 우리가 고려하는 토목 구조물 하면 되게 보하면 교량이 일부다 보니까 트러스 하면은 직선으로 보에 준한 형태로 쭉 일렬로 연결된 형태밖에 없는데 지금 구조물이 좀 꼬여 있죠. 근데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못 보던 형태라 당황하지 말고 자 여기 삼각형 형태가 두 개가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재미있게도 여기 부재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여기서는 부재가 거꾸로 삼각형 이렇게 또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내부 힌지예요. 너무 바짝 끓였나? 그냥 넘어갈게. 자, 여기에서 여기가 또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대각 방향으로 부재가 하나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이씨, 아무래도 좀 삐뚤어져야 되는데 너무 바르게 되겠다. 또 가져올게요. 암만 그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하나는 힌지고 하나는 롤러. 하중은 여기에서 50 그리고 여기에서 100이 작용합니다. 이때 여기 삼각형 두 개 연결해 준 요 부재 있죠. 요 부재를 구해야 하는 게 문제물입니다. 제일 빠른 방법 이거 그냥 끊어 버릴게요. 이 길이 값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6이고 4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얘가 2m, 3m, 4m. 요거 가운데 그냥 바로 끊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면 위에 것만 자유물체도로 취할 겁니다. 그럼 부재력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얘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을 것이고 얘 또 이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 지워버렸지만 부재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죠. 이렇게 붙어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마치 돌려보게 되면 캔틸레버처럼 보시면 제일 편해요. 왜? 지금 요 상단 자유물체도를 보시면
미지력이 지금 총 몇 개가 생기게 된다?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성분력을 검토하면 얘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Y. 얘 Y. 여기 Y입니다. 얘만이 Y방향과 X방향 분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는 Y방향 성분력도 있고 X방향 성분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재밌다. 얘를 갖다 빨간색으로 표현했으면 나왔을 건데. 그래서 부재력이 3개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요 CD 부재력만이 X방향 성분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X도 있고 Y도 있죠.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제가 묘사한 부분 자유물체도 취해서 바로 X방향 평이 있으면 한 번에 끝입니다. 얘는 필요도 없어요. 얘 50이 있으니까 오렇죠. 요는 부재력을 갖다가 그냥 C점, D점을 연결하니까 얘를 FCD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얘를 2개로 나누어 보게 되면 이렇게 2개의 분력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죠. 요 놈의 X방향의 분력 왼쪽 가죠. 일단 점에서 나가는 게 양의 방향이니까요. CD 부재의 X방향의 성분력 이퀄 제로. 그러면 FCD X방향 분력이 50이 돼야 돼요. 요 값 자체가 바로 얼마가 된다고? 지금 삼각형 길이비를 보시게 되면은 요 경사 길이가 우리 예상을 뒤집지 않잖아요. 얘가 4고 얘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형태는 여기다 좀 다시 그려볼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와 얘가 있어요. 요 삼각형의 경사도는 보시는 것처럼 얘가 4고 얘가 3이면 얘가 5가 됩니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질 않죠. 그럼 얘가 지금 CD 부재력이라고 두면 얘가 CD 부재력의 X방향의 분력이야. 결국 얼마? 주어진 힘의 5분의 4를 취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CD 부재력에 대하여 5분의 4, 얘가 50이라고 두시면 결국 CD 부재력은 5분의 4의 역수 4분의 1로 곱해버리게 되면 4분의 250. 얘가 4분의 25가 되면 4로 24. 6.25, 62.5. 10배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X방향 평식 한 번에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X방향 성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와 얘가 서로 밸런스 맞춰버리면 끝. 그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62.5. 그리고 이 방향 자체가 맞죠. 점에서 나가니까 플러스 값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CD 부재력 구하기. 다음 18번. 너무 자주 한 문제 아닌가? 요 위치에서 하중이 잡아당깁니다. 요 길이가 4분의 L, 얘가 4분의 3L. 하중은 요 위치에서 P, F라고 했네. 이때 하중 제하점, 즉 C점의 위치가 여기라고 했는데요. 요 절점의 위치가 1위로 이사를 갔을 거예요. 델타만큼. 요 하중이 제하된 요 절점이 F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치면 요 구간의 처짐량 구하기. 물론 요 구간에서 처짐량을 구하든 이 구간의 처짐량을 구하든 관계없습니다. 분명히 요 첫 번째 구간, 편의상 예를 두 번째 구간 두면 첫 번째 구간에 늘어난 신장량이 두 번째 구간의 수축량이 될 겁니다. 그래야 전체 변형이 없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래서 좌측 반력 구해가지고 좌측 구간에서 구하든 우측 반력 구해서 우측 구간에서 구하든 결국 타켓은 이런 부정적 기둥에서의 반력 구하는 게 숙제입니다. 예, A점, B점. 강성비만 따지면 되죠. 그냥 안 해봐도 길이 값의 강성은 반비례하니까 3대 1이에요. KA 대 KB는 L분의 EA인데 EA가 공통이니까 얘는 4분의 L, 얘는 4분의 3L. 다시 한 번 더 쓰면 L분의 4EA, 얘는 3L분의 4EA. 이 값에다가 이 L분의 E 다 죽여버리면
3을 곱하게 되면 4, 4 없애버리면 1대 3분의 1이잖아. 3대 1이 돼요, 바로. 분배율은 두 부재의 강성이 3대 1이니까 3 더하기 1분의 3. 얘는 3 더하기 1분의 1. 그래서 4분의 3, 4분의 1을 받게 돼요. 작용력, 즉 반력은 작용력이 PF니까 그 분배율에다가 바로 F를 곱해버리면 땡입니다. 얘가 3배 강하기 때문에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RA가 3배가 커야 돼요. 4분의 3F. 얘는 역시 이쪽이 돼야 되고 4분의 3F. 그래서 이 구간을 갖다가 잘라보게 되면 얘는 이런 인장력을 받는 형태가 되고 결국 얘 구간 길이가 얼마? 4분의 L. 여기 작용력은 4분의 3F. 이 구간은 압축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 두 개 합하면은 F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압축을 갖다가 받게 되고 4분의 3L 구간이. 얘는 4분의 1 구간 인장을 받게 돼요. 이 구간의 인장 변형이나 이 구간의 압축 변형량이나 같습니다. 그래야 전체 부재 길이 값이 같은 형태처럼 보이게 될 테니까. 그래서 반력만 구한 후에 여기에서 처짐량을 구하든 여기서 처짐량을 구하도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구하게 되면 델타는 얼마? 2A분의 PL이니까 2A 하중은 4분의 3F, 랭스는 4분의 L. 그래서 16EA분의 얼마고? 3FL. 만약 오른쪽에서 구했다라고 치면 얘는 압축이겠죠? 합해야 0이 되니까 2A분의 하중은 압축 4분의 3F, 1F, 쏘리. 구간 길이가 대신에 3배가 길죠? 그래서 역시 절대치의 크기는 같습니다.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줄어든다는 것 차이 외에는. 그래서 A점 반력 구하든 B점 반력 구하든 한쪽에서 구하시면 오른쪽은 똑같습니다. 단지 부호만 달라질 것. 그래서 16분의 3, 그 앞에 개수만 찾으면 바로 답 2번. 그래서 18번은 8장 공부한 내용. 이와 같은 경우에 반력 구하는 게 전부 답니다. 약간 파생시킨 거죠. 하중 지하점의 처짐량 구하기.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 다음 19번. 공부를 조금 했으면은 뭐 쉽고, 그냥 문제 몇 번 풀어봤으면은 어렵고, 뭐 다 그렇죠. 자, 그림과 같은 결부부에서 시점의 상향 수직 반력 P의 2배 되기 위한 AB는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가 내부인지 하나 있고요. 똑같은 길이값. 여기가 힌지요. 여기가 롤러. 그 다음 여기 또 다른 절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롤러가. 그리고 구간 길이 값은 내부 힌지에서 내부 힌지까지 거리는 똑같이 L입니다. 근데 얘는 하중의 배치 위치가 A고 얘는 지점까지 거리 관계가 B입니다. 이때 시점의 반력이 2P라고 치면 여기가 시점입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D. 그래서 시점의 반력 크기를 제공을 할 테니 얘가 2P가 되려고 하면은 A와 B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결번 4장에서 공부한 거고 시점의 반력이 2P라고 치면 이거를 만족하기 위한 A over L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결번은 내부 힌지에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자릅니다. 그러면 구조물의 아래 위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얘 내민보 위에 이렇게 단순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유점인 B점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라고 치면 이 상단부처부터 잘라가지고 B점의 전단력을 오른쪽 하단부재에서 B점의 전단력을 따로따로 취한 형태를 고려하면 얘는 이렇게 단순보를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절점은 왼쪽 단순보한테는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내려와서 여기 하단 부재에 대해서는 그 받쳐드는 크기만큼 아래 부재한테는 밟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개의 자유물체도를 나누어 보시게 되면 이와 같다. 물론 이걸 갖다가 뭐 바로 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단력과 여기서 따로 전단력을 구해서 같다라고 두게 되면
얘 SB, 얘 SB. 얘와 얘는 같은 놈이죠. 여기서 하중이 P, 여기 작용합니다. 이때 이 구간 길이 값은 얘가 L이고, 얘가 A입니다. 여기서는 이 구간 길이 값이 L이고, 이 길이 값이 B예요. 그리고 반력은 여기에서 작용력 하나가 있는데 얘가 2P입니다. 그냥 두 놈을 갖다가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요 상단에서 전단력 구하고 하단에 전단력 구해서 서로 같다라고 둬버리면 요 값 안에 A가 숨어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B 값이 숨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 안 해도 이런 반력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이런 반력들이 있을 건데 얘들은 관심 없잖아. 그래서 전단력을 구해 들어간 형태로 지점 반력 몰라도 되도록 해서 A점의 반력 안 구해도 되게끔 여기 중심 잡고 첫 번째 상단 부재에서 A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 관계를 고려하시게 되면 얘 시계 방향, 얘 시계 반시계 방향 PA 마이너스 SBL 이퀄 제로. 그래서 여기에서 B점의 전단력은 얼마? L분의 PA 하나 나왔고 여기 두 번째에서 역시 여기 반력 구하고 싶지 않아. T점 중심 잡으면 전단력과 이 EP에 대한 관계로 식을 하나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T점을 중심 잡고 평형식을 한번 쓰게 되면 중심 잡았다. 얘 시계 반시계 마이너스 SB 거리 L 플러스 EPB가 됩니다. 얘 넘어가 버리게 되면 SB는 얼마? L분의 EPB. 여기에서 전단력이나 여기서 전단력이나 걔가 걔잖아. 해서 세 번째로는 해서 결국 SB는 첫 번째에서 L분의 PA 두 번째에서 L분의 EPB 걔가 걔니까요. 그러면 요 두 놈을 서로 갖다 두게 되면 P 없애고 L 없애고 그래서 A는 2B가 되고요. A over B 문제 요구한 형태대로 바꿔주게 되면 2가 됩니다.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답이 될 수 있는 형태는 1번.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대로 바로 어떻게 취하자. 여기서부터 여기 반력 구해주는 형태를 취하시면 돼요. 여기 중심 잡았다라고 치고 얘 반력이 얼마가 되는데 L분의 PA 바로 구해졌죠. 그러면 하단 부재한테 내려가는 방향으로 L분의 PA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 구하고 싶지 않잖아. 여기 중심 잡았다. 그럼 얘와 얘가 모멘트 밸런스 맞춰줘야 되니까 얘 시계 방향 EP 곱하기 B 얘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L분의 PA A자입니다. 거리 L LL이 죽어버리고 얘 결국 EPB가 PA란 얘기니까 A over B가 바로 2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뭐 풀이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C점에 반력을 구해 들어가는 척 하면서 여기 전단력 안에 A 달고 들어가고 여기 B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든 아니면 가장 뭐 논리적으로 하면은 좌측 B점의 전단력과 우측 B점의 전단력과 서로 갖다로 두어가지고 처리해도 되고 뭐 풀이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결과는 똑같이 2가 나올 거예요. 2라고 2번이 아니고 2가 1번입니다. 자, 20번. 또 이 보의 응력이네요. 보의 응력이 간단하면 간단한데 지금 위치를 갖다가 최대값이 아니면은 임의의 위치를 고려하게 되면 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국가직 문제를 보게 되면 특이점이 보의 응력에 대한 문제가 조금 예년 같으면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한 세 문제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장 관련된 문제가 이제 구조물 거동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재에서 8장 일단 뭐 당연히 출제 빈도가 제일 높고 재료 성질 그 다음에 이제 4장 정정보 2 뭐 단순보 그 캔틸레바 내밀보 갤버라든지 그 다음에 처진 관련된 문제가 유사하게 한 세 문제 정도 두 문제 작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처진 관련된 문제와 부정령 관련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2023년 국가직 문제였던 출제 빈도 보시게 되면 약간 특징이 그렇다. 그러니까 처진 관련된 문제가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이 조금 특이사항입니다. 대신에 정정보 2에서의 사장 관련된 문제와 보의 응력 문제가 한두 문제가 더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8장의 문제나 4장의 문제가 똑같이 4문제가 나왔죠. 제가 3장 단순보, 4장 기타보, 8장 재료 성질, 11장 처짐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됐든 3장, 4장, 그 다음에 8장만 고려하더라도 문제는 충분히 한 10문제 이상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보의 응력의 문제가 한 3문제가 나왔으니까 예년 같으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는데 조금 출제 빈도가 좀 높았다 볼 수가 있겠고
좀 귀찮습니다. 보의 영역이. 그래서 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계산량이 많으면 어렵고 계산량이 짧으면 간단하면 쉽다 생각하는데 뭐 어려운 건 없는데 귀찮다. 시간이 6m, 요 3m가 2분의 L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면이 사각형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단으로부터 지금 30mm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얘 전체 높이가 200인데 H가 그래서 중앙 C점 단면상에서는 여기가 도심축이면 하연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 30mm 떨어진 곳. 요 위치에서의 휘목력을 구해라 하는 것이 문제 물음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를 갖다가 C점이라고 두죠. 시그마 C. 하중 크기가 2kN/m. 자, 그럼 이미 위치에서 응력값 구한다라고 치면 시그마 C는 I분의 MCYC라고 둘게요. 그럼 중앙이니까 뭐 모멘트 구하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MC는 중앙 8분의 WL제곱. 8분의 W 랭스가 6이죠. 얼마고? 이게 36이니까 얘 2 약분하면 4. 9kNm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값 12분의 BH 3승. 그래서 12분의 100, 200의 3승. 개수만 정리하면 2분의 1 있고요. 얘 2의 3승이니까 8. 그리고 10의 8승이 돼야 되네요. 그럼 얘가 3분의 2죠. 3분의 2 곱하기 10의 8승. 밀리미터 4승이라고 쓰죠, 뭐. 그럼 바로 이제 휘목력 씁니다. 시그마 C는 I분의 MCYC. 30을 덥석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Y 값은요, 항상 어디? 중립축이 스타트 포인트야. 거기에서 Y 값, YC가 결국 얘가 H가 200이니까 요 절반이 100이겠죠? 그래서 YC는 2분의 H에서 30을 빼서 70을 가져가야 됩니다. 요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립축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거리가 들어가야 되지, 요걸 갖다가 연단 하단에서도 30을 했는데 걔를 덥석 쓰면 큰일 나요. 모멘트가 얼마? 9. 단위는 메가파스칼이니까 뉴턴 밀리미터로, 킬로뉴턴 미터니까 10의 6승. Y는 70. I는 3분의 2. 그리고 10의 8승. 정리 좀 할까요? 얘 분모의 3분의 2니까 역수로 2분의 3이라 써도 관계가 없죠. 그리고 9 있고 7 있고 10이 총 7개. 얘 분모 2만 있고요. 10의 8승. 아, 숫자 그러네. 얘 21에 9로 곱하면 얼마가 되나? 9, 189. 2분의 189. 그러면 94.5? 94.5에 마이너스 10의 1승. 9.45.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어려운 건 없고 하나하나 구해야 될 게 조금 많다는 게 좀 그렇죠. 최대 휘목력 하면은 이거 I값 구할 필요 없잖아요. G분의 M 해버리면 그만인데 얘가 임의의 위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Y값, I값 다 구해야 되는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대응력 구할 때에는 모멘트 최대값 구하고 G분의 모멘트 최대값 하면 그거로 끄봐 그만인데 얘는 임의 위치가 되다 보니까 I값 구해야 되고 Y값도 고려해서 나타내야 되고 계산량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귀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그래서 여기까지 2023년 시행된 국가직 기출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